이때부터 내가 칭찬을 얻기 위한 행동의 주된 동기는 이 고통스러운 금단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남을 돕고 나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라는 이 불쾌한 느낌, 불편한 느낌은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의 생리적인 변화구나.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팀장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거절 한마디를 못해 주말 내내 끙끙 앓았던 경험,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맞췄던 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저 착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행동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에 의한 중독 현상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도파민 중독이라는 일견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격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완벽주의 혹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 지나친 자기 억제,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동 공격성 같은 다양한 성격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나는 착해야만 한다. 싫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구나 감정은 억누른 채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착함이 어떻게 도파민 중독의 결과물이 된 걸까요? 우선 도파민의 역할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그저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파민의 핵심적인 역할은 단지 보상을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쾌감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쇼핑을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이걸 사면은 정말 좋겠지 라는 설렘에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결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도파민의 작용이죠. 이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데요. 이 과정은 뇌에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일반적인 도파민 루프를 통해서 강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대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순간에 이미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행동에 시동을 거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 단계입니다. 실제로 기대했던 보상을 얻게 되면은 도파민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역시 이 행동은 옳았다 라는 강력한 학습 신호를 뇌에 새기게 되죠. 세 번째는 결핍 단계입니다. 여기서 결핍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기대했던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둘째는 큰 보상을 받은 직후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떨어뜨릴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뇌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한 번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그 단계인데요. 바로 보상 제시도 단계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보상을 이끌어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도파민 루프는 점점 강력하게 강화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중독 행동이다 라고 부르는 것들이 고착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도파민 루프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루프를 돌리는 보상이 바로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 되는 겁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음식이나 돈 같은 어떤 외부의 물질적 보상을 얻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한 부위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역시 얼마든지 이 중독적인 루프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사람이 칭찬받고 기분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칭찬을 보상으로 느끼는 건 우리 뇌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관계를, 또 나아가 사회 전체를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 시스템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의 운전대를 통째로 빼앗아가는지의 차이입니다. 나의 가치나 욕구보다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게 모든 행동의 주된 목표가 돼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생각, 감정을 억누른 채 타인에게 모든 걸 맞추다 보면 나중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보상물은 중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몇 차례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뇌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파민을 더 이상 많이 방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중독이 형성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 100% 일관되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칭찬 중독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족할 만한 칭찬을 받을 때도 혹은 받지 못할 때도 있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이번에는 칭찬이라는, 인정이라는 잭팟이 터질까라는 기대와 불확실성이 그 어떤 자극보다 뇌를 강력하게 흥분을 시키게 되고 어쩌다 한번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의 쾌감을 극대화하도록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독이 깊어지면서 뇌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이 칭찬을 받았을 때의 쾌감, 기쁨 자체가 큰 보상으로 작용을 해요. 하지만 이 회로가 반복되고 뇌가 적응하면서 칭찬 자체가 주는 쾌감은 점점 무뎌집니다. 예전만큼 더 이상 짜릿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공허감, 그러니까 결핍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칭찬을 얻기 위한 행동의 주된 동기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금단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아야만 겨우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남을 돕고 나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예요. 보상의 쾌감은 사라지고 고통을 피하려는 절박함만 남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칭찬 중독에 좀 더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천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기질을 가진 경우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이란 다른 사람이 보내는 사회적인 신호, 말이나 표정, 말투, 몸짓 등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타고나기를 타인의 감정과 이런 사회적 신호를 읽는 레이더 성능이 유독 뛰어난 분들이 존재를 해요. 이러한 분들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에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부정적인 피드백, 거절이나 무관심 같은 이런 상황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극심한 감정의 격차를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감을 쫓는 착한 행동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 애착의 영향입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이 일관되게 주어지지 않고 조건적이었던 경우, 우리의 뇌는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만 사랑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규칙을 학습합니다. 유년기에 형성된 이런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게 되고요. 타인의 인정을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나의 안전과 연결된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착한 행동이라는 것들에 점차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ADHD와 같은 도파민 회로의 취약성을 가진 경우입니다. ADHD 성향이 있는 경우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만성적인 자극 부족, 즉 도파민 기근 상태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동력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즉각적으로 자극과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뇌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집중력, 추진력을 얻고 일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의 칭찬에 더 쉽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 의지나 목표보다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곧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단정지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DHD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곧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더 쉽게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취약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칭찬 중독,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파민 회로를 어떻게 해서 재설계하고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외부 주입식 도파민에서 내부 생성 도파민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패턴을 인식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충동이 들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는 이 마음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의 보상을 기대하는 뇌의 자동적인 신호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보상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전환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안함을 나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도파민 하락 구간에 대한 내성 훈련이에요. 거절이나 내 의견을 내는 이런 과정 후에 찾아오는 불안이나 죄책감은 내가 기대했던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도파민 하락 현상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편감을 회피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위험 신호가 아니라 나의 낡은 도파민 회로가 일시적인 금단 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이 불쾌한 느낌, 불편한 느낌은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의 생리적인 변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반에 피크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도파민 레벨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적 보상 회로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건강, 성장, 가족같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또 100% 내 통제 하에 있는 아주 작은 일상적인 행동을 정하는 거죠. 5분 동안 자리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책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를 읽기를 정해서 매일매일 이 과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직후에 내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걸 성취해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한테 명확히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의 행동이 나 스스로의 인정을 통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라고 하는 건강한 새 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반복적으로 성취해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든 취미든 학습이든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과정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로 도파민의 공급처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활동이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의 목표가 나의 어떤 건강, 혹은 나의 능력 성장이 아니라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타겟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외부 보상 회로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방송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도파민 회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방송 말미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착한 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사람이 되는 욕구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파민의 통제권을 타인의 손에서 되찾아와서 내 안에 도파민 발전소를 짓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